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브라이틱스 AI 웨비나 진행을 맡은 최예승 프로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금융사들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삼성 SDS가 국내 최고의 금융사들과 확보한 금융 데이터 분석 사례를 3개의 세션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삼성 SDS 임명준 프로께서 실시간 고객 행동 기반 AI 맞춤형 마케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길순경 프로께서 신계약 유지율 예측 모형 개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현철 프로께서 삼성 SDS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 브라이틱스 AI 데모를 통해서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그 마케팅이나 또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삼성 SDS 임명준 프로께서 실시간 고객 행동 기반 AI 맞춤형 마케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에서 데이터 플랫폼 컨설팅 및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임명준 프로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기업에서 마케팅 활동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아마 더욱 경쟁적으로 계속 활용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케팅 활동에 대해 우리 경영층은 항상 질문을 던지십니다. 효과가 있긴 있는 건가요? 이번에 마케팅 비용 많이 사용했는데 매출이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 분석해서 빨리 보고하세요. 담당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다 보니 항상 답답함과 그 여전히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 최근에 경험한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마케팅에 적시에 활용하고 나아가 고객의 반응까지 바로 캐치해서 적합한 프로모션을 재추천했던 마케팅 성공률을 높인 새롭게 시도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왜 실시간 마케팅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실시간 마케팅은 기존 프로세스와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시간 마케팅 수행을 위해 적용된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 끝으로 이번에 경험한 사례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순서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실시간 마케팅을 도입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고비용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효과에서는 항상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 마케팅은 일 또는 월주기, 마감 데이터 등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추천으로 물론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부족하고 또는 현재 상황에 적합한 혜택을 적시에 추천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순한 실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현재 승인 데이터와 위치 데이터 같은 추가 데이터하고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예측한 고객의 상황에 최적화된 새로운 예측 기법에 의한 추천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 중인 빅데이터 인프라에는 부족한 이런 실시간 정보를 추가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플랫폼 측면에서 차별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시간으로 고객의 행동을 분석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는 마케팅 체계 확보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마케팅 프로세스의 투비 모습입니다. 고객의 행동으로 발생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별 패턴과 니즈를 바탕으로 소비를 예측합니다.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개인별 1대1로 오퍼를 매핑하여 고객의 선호 채널을 통해 마케팅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마케팅 반응 결과를 다시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이러한 순환 구조로 모든 과정을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수행하는 전사적인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네, 그러면 이 기존의 마케팅과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실시간 마케팅은 기존 프로세스와 비교하여 어떤 프로세스를 추가하고 강화했는지, 그리고 실시간 마케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비 마케팅 체계 개념을 바탕으로 실현된 실시간 마케팅 체계 플로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마케팅 프로세스입니다. 기존 마케팅 프로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정보계 시스템에 저장된 D-1일, 즉 전일에 발생한 마감 데이터를 활용하는 매우 심플한 배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의 마케팅 반응에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 효과 분석 또한 미흡했습니다. 이와 달리 실시간 마케팅 체계는 데이터 소스에 마케팅 피드백, 즉 반응 데이터까지 확대하고 고객의 모든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하여 분석하고 캠페인 수행 및 채널 어드민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인 마케팅 프로세스로 기존 마케팅 프로세스와는 많이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기존 마케팅 시스템의 고도화가 역시 추진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실시간 데이터의 처리, 분석 과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마케팅 체계의 첫 번째 특징은 신속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객별로 대상 캠페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노출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재반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 마케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AI 실시간 마케팅은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고객에게 캠페인을 노출하고 그 반응까지 확인하는 데까지 약 1분 내에 가능하게 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빅데이터 처리와 AI가 이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회사는 고객이 진짜 원하는 시점에 맞춤형으로 혜택을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마케팅의 두 번째 특징은 데이터의 다양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장, 마켓의 핵심은 제품이 아닌 고객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기본 정보, 이용 실적과 같은 운영 데이터 외에 고객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월 10억 건 이상이나 되는 접촉, 반응 및 성향 정보까지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실시간 마케팅 체계의 세 번째 특징은 고객 중심의 개인화 마케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효율 측면에서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기존에는 혜택을 기준으로 고객 세그멘트 대상으로 마케팅을 함에 따라 혜택이 필요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AI가 고객을 기준으로 고객별로 가장 적합한 혜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비스를 추천하도록 하였고 모든 고객에게 고객별로 최적으로 혜택을 추천하게 됨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 및 효율 또한 증대되었습니다. 현재 마케팅 체계 구축 시스템은 서비스 중에 있고 오픈한 지 약 6개월은 지난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매우 잘 활용되고 있고 실시간 마케팅 서비스도 푸시 채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마케팅 패러다임이 변하는 AI 추천과 적시 마케팅으로 마케팅 효율 개선 덕분에 약 10% 아마 그 이상의 마케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마케팅 업무 효율과 또 매출 증대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시간 마케팅 시스템에는 어떤 기술이 포함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실시간 마케팅을 구축하는데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실시간 마케팅 플로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실시간 분석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IT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데이터의 수집, 적재, 처리, 저장, 실시간 분석 실행,
그리고 분석 모델 개발 학습 환경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집 적재는 메시지 큐를 활용하고 실시간 데이터의 유입 및 적재를 담당하고, 처리 저장 영역은 실시간 유입 데이터와 정보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천 개의 변수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AI 추천은 변수 데이터로부터 전처리, 추론, 후처리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해서 추천 결과를 생성하여 마케팅 시스템에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AI 모델 개발 학습 영역은 AI 추천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시켜서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각 영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구성할 때 혹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중요한 질문을 주셨네요.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데이터를 처리, 저장, 그리고 AI 추천 모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을 선택할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없음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분석 환경, 성능, 데이터 업데이트, 안정성, 4가지 측면에서 6개의 비교 항목으로 3개의 솔루션을 비교했습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NoSQL DB를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POC 과정을 진행하였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주셨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스템 구성입니다. 수집, 처리, 분석 학습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간으로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하므로 항상 장애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분석 시스템의 상세 구성 요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는 소스 시스템, 즉 고객 데이터가 발생하는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변경 데이터만 추출하거나 API 방식으로 추출해서 메시지 큐에 데이터 소스와 토픽이라는 것을 1:1 형태로 수집해서 적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업무 처리 중인 기간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 저장 기능입니다.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다음 5단계의 처리 과정을 약 350개의 프로세스를 병렬로 실행시키면서 유기적으로 동작하여 실시간 AI 추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실시간 처리 성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모듈을 보면 데이터 결합은 실시간과 정보계 마감 데이터를 결합하여 변수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이벤트 추출은 결합된 실시간 데이터로부터 분석 변수 적용 조건을 비교 반영하고, 변수 산출은 실시간 및 마케팅 피드백 데이터로부터 분석 인풋 변수의 값을 레벨별로 계산을 합니다. 변수 정의는 향후 데이터 값 검증의 핵심으로 현업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관리는 AI 모듈이 업데이트된 변수를 리드할 수 있도록 실시간 변수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마지막 단계로 AI 추천은 데이터 관리에 저장된 변수를 일정 건수 단위 또는 주기적으로 리드하여 실시간 추천 결과를 생성합니다. AI 추천입니다. 실시간 분석 처리는 브라이틱스 AI 기반으로 수천 개의 인풋 변수 데이터 전 처리를 하고, 딥러닝 활용 추론 후에 기 캠페인 대상 고객과 프로모션 비용으로부터 제외 조건을 적용하는 후처리 3단계의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분석된 고객별 추천 결과는 마케팅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GPU에서 실행되는 추론 시간보다 추론 결과를 재정리하는 후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고객의 패턴과 성향을 분석해서 최대 약 1분 정도 내에 최적으로 추천하는 시나리오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데이터로 약 100만 명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초당 500건 발생시키고,
고객 기본 데이터와 결합해서 파생 변수를 생성하고 생성된 파생 변수를 이용해서 브라이틱스 AI를 통해 추론하고 추천 결과를 생성합니다. 시스템 운영 시에 안정적인 운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스템 동작 시에 각 서비스별로 CPU 사용률이라든지 메모리 사용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상단부터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서 발생하는 초당 총 구매 건수, 그 다음에 구매 건수에 대한 지표로 주어진 시간 내 구매 건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및 현재값, 추천되는 캠페인 항목 개수에 대한 시간대별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중앙에 초당 구매 건수에 대한 현재 처리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우측에 추론 결과로 나타난 연령대별 구매 건수에 대한 백분율과 연령대별 구매 단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경험한 사례를 어느 외모에 어떤 구성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마케팅 체계는 구매 후 또는 쇼핑 장바구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실시간 할인 쿠폰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상품 추천, 자금의 전송이나 지급, 이상현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어떤 사기 방지, 자동 대출 시 실시간 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리스크를 감소하고 싶은 자동 심사, 설비나 네트워크 연결 이상의 조기 감지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이상 감지, 그리고 교통, 공항, 환경오염, 놀이시설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선제 대응하는 조기 경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존의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 즉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성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보유하고 계신 배치 데이터 프로세싱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과는 별도로 리얼타임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한 전용 시스템을 분리 구축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단 실시간 데이터 수집하는 기능은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끝으로 실시간 마케팅 체계는 단순한 데이터 중심의 분석만이 아닌 프로세스와 데이터 그리고 AI 분석이 결합된 비즈니스라는 부분에 유의해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모델, 안정성 측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는 기존 마케팅 프로세스와 실시간 마케팅 프로세스를 결합해서 재수립하고 마케팅 연관 시스템의 변경 또는 신규 개발하는 요소 또한 정의하고 기존 마케팅 시스템 고도화도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AI 모델에서 사용하는 변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실시간 발생 데이터와 비교, 검증 기준 및 자료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검증은 배치 프로세스와의 차이점을 고려해서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AI는 실시간이라는 특성으로 모델의 신뢰성 및 정확도 보장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업분들이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분석 결과 검증 기준 또한 필요합니다. 안정성입니다. 실시간 처리 방식 및 목표 성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 시 장애에 대비한 안정성을 고려한 최적의 아키텍처 또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시간 마케팅 체계 사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존 마케팅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실시간 마케팅 체계를 통해서 기업의 효율을 증대해서 고객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중에 몇 가지 질문만 좀 골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이 현재 마케팅 시스템을 운영 중이신 것 같은데요. 기존 EBM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질문이 많이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기존 마케팅의 EBM은 이벤트 베이스드 마케팅으로 많은 고객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 베이스드 마케팅은 이벤트 유형을 정의하고 특정 이벤트가 감지될 때 해당되는 특정 고객에게 대해서 캠페인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마케팅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모든 고객의 행동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변수, 의미 있는 수천 개의 분석 변수를 산출해서 분석하고 고객 개인별 상황에 따른 최적 혜택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수천 개의 변수에는 이벤트로 감지되는 데이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범주하고 실시간 프로세스를 통한 마케팅이라는 점이 아마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케팅 대상이나 아마 혜택에 있어서 확실히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려보겠습니다. 실시간 마케팅을 위해서 프로세스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확장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부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아마 대부분 그동안 마케팅 효과 측면에서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로 데이터가 좀 더 많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저희도 외부 데이터를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서 추천해야 하는 그런 목표 처리 성능이라는 게 있고 분석에 필요한 수많은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회사 내부 데이터만으로도 아마 충분하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구축에서는 제외했고 실제 그 결과는 매우 만족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소개하신 실시간이라는 부분이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이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마 질문 주시는 분이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현업이신지 아마 또는 IT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시간 마케팅 체계는 단순히 우리가 기존에 했던 정보계, 분석계 같은 어떤 단일 시스템이 아닌 프로세스가 기반이 되어야 되고 기관계 시스템과도 연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시작 이전에 마케팅 업무에 주관하여서 프로세스를 재수립하고 AI 필요한 데이터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축은 업무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검증 기관과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 테스트를 고려해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축 이전에 준비가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삼성 SDS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고객 행동 기반 AI 맞춤형 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신 삼성 SDS 임명준 프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세션에서는 길순경 프로께서 신계약 유지율 예측 모형 개선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에서 금융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길순경 프로입니다. 이번 세션은 고객 로열티 향상을 위해 수행했던 신계약 유지율 예측 모형 개선 사례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안정적인 보험료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 유지율이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지율이 낮은 계약에 대해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보험사에서는 보험 계약 시 유지율 예측 모형을 통해 미래 특정 시점에 해당 계약의 유지율을 사전에 예측해서 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활동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보험 계약 시 해당 계약의 미래 유지율을 예측하는 신계약 유지율 예측 모형에 대해서 개선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세션은 이 보험 관련 종사자분들께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분들이
혹시 이번 세션을 봐주고 계시다면 앞으로 설명드릴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아마 동일하게 고민하고 계셨을 것 같고요. 본 세션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고민하고 계셨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계속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도입 배경으로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신계약 유지율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고객분들과 함께 고민했던 내용들과 해결했던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된 개선 효과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는데요. 요식업, 여행업, 숙박업 등 거의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았죠. 보시고 계시는 기사는 2020년 9월 이코노믹 리뷰에서 보도한 기사인데요. 보험 팔면 끝, 보험계약 관리지표 내리막길이라는 타이틀로 보험계약 해지율이 늘어났다는 기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10명 중 4명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코로나로 인한 보험 소비자 수요 변화로 보험 해지라는 검색어도 인기 검색어가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021년 3월 FETV에서 보도한 기사인데요. 기사를 보시면 오히려 13회차의 보험계약 유지율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이는 앞서 보여드린 기사와 함께 생각해 보시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 등으로 단기간에 짧은 보험계약은 높아지고 장기 납입을 하고 있는 보험계약은 유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코로나라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 고객의 로열티가 변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고객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없다면 고객 이탈을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인해 고객들은 신계약 유지율 예측 모형의 개선을 위해 다음의 문제점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모형의 적중률이 낮아지는 이슈입니다. 이미 구축한 분석 모형의 적중률은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고 예전에 구축되어진 모형이라 적중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이용한 분석이 금융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한 새로운 분석 기법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고민들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구축된 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한 영향 요인들도 추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프로님 제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이 기존에 구축된 모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보통 모형을 구축하게 되면 이 얼마에 한 번씩 개선을 하는지 그 주기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걸 개선할 때마다 투자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실제 분석 모형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해준 주기는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시장 환경 변화나 법 규제 등의 변화로 인해 모형들이 개선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선 시 투자는 필수적인데요. 뒤에 설명드리게 될 통합 분석 플랫폼을 도입하시면 매번 비싼 구축 비용을 새로 부담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모형 개선에 대한 컨설팅만 받을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기존 플랫폼 환경 내에서 개선이 가능하며 또한 새로운 모형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통합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면 추가 구축 비용도 줄고 또 다른 분석들도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고객분들께는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용이 어려우면 결국 외면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반대로 사용이 편리하다면 당연히 활용률은 높아질 거고요. 그럼 계속해서 신계약 유지율 예측 모형 개선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측 모형 개선 사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고객의 모형 개선 니즈를 바탕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해결한 내용인데요. 먼저 예측 결과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해서 모형을 예측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니즈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변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유지율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고 결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모형의 개발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인 GUI 환경을 제공하여 모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및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형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형에 대한 주기적인 재학습을 통해 최적의 예측 모형이 항상 모형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신계약 유지율 예측 모형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구현하였으며 고객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영향 요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계약 속성, 상품 속성, 고객 속성, 그리고 계약을 하는 설계사 관련 정보 데이터들까지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계약 유지율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을 구현하였습니다. 모형은 채널과 회차별로 각각 예측 결과를 만들었으며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추가 리즌도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통해 설계사 분들은 청약 시 해당 신계약에 대해 예측된 회차별 유지율 점수를 확인하고 낮은 유지율이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 고객 터치나 추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업 및 IT 담당자 분들은 유지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스케줄링 작업 등이 필요 없이 플랫폼 내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선 방안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신계약 유지율 예측 근거 및 활용을 위해 추가 정보 제공 부분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리된 여러 데이터풀과 고객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유지율을 관리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모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보유한 노하우 및 분석 기법을 통해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최적 선정과 분석 기법을 고도화하여 모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영업활동 지원 시스템과 같은 연계 시스템에 신계약 유지율 예측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청약 시 회차별 유지율 정보와 계약 속성별 상세 평균 점수, 그리고 해당 계약의 예측 점수들을 비교하여 제공해 드림으로써 고객 미팅 시 정보들을 활용해서 영업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 분석 환경을 제공하여 프로세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관리의 편의성도 높여주게 되었는데요. 기존 분석 모형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들의 나열로 인해 해당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분석 모형에 대한 수정이 꺼려지고 재구축을 하기 전까지 모형을 수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도입하여 고객분들께 직관적인 워크플로우 기반의 모형을 구축해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담당자분들이 모형을 인수인계 받더라도 손쉽게 모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구현된 모형의 분석 프로세스도 쉽게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직관적인 모형 구조로 인해 모형 수정이 필요할 경우 어느 부분에서 수정을 해야 할지 또 정확하게 위치 파악을 할 수 있어 간단한 카운셀링만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수정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현된 모형이 시간이 지나도 모형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측 모형을 구현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컨셉적으로 설명드리면 일정 시점이 지난 후 모형을 재학습하여 이전 모형과의 성능 비교를 통해 최적의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자가학습 체계 기반의 자동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장의 급변한 환경 변화를 통해
기존의 정보들이 변화가 생겼다면 이를 모형에 반드시 반영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반영하기 위해 최초 구축한 모형으로 유지율을 예측하고 사용하시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최신 데이터가 반영된 신규 모형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모형 간의 성능 지표를 비교하여 이전 모형보다 더 낫다면 해당 모형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자가학습 체계 자동화 부분은 고객사의 관리 방법에 따라 유연하게 재설정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는 가능하면 모형이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고객분들이 원하셔서 자동화로 구현하여 제공한 사례입니다. 물론 이렇게 모형 재학습 주기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자동화할 수도 있고 필요시에 수기로 모형을 실행해서 반영 여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계약 유지율 예측 모형에 대한 개선 사항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고객분들께서 얻게 되신 효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신계약 유지율 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보험 계약의 유지 이탈을 분류하고 현장 활용을 통해서 기존 유지율 대비 10% 이상의 유지율 향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업 IT 담당자 분들께는 모형에 대한 유연한 운영 환경 등을 제공하여 모형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의 편의성들을 제공해 드렸으며 현장에서 영업 활동을 하시는 설계사 분들에게는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계약의 미래 시점 유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청약 시점의 예측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계약의 유지율을 높일 수 있을지까지 다양한 추가 리전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영업 경쟁력을 보다 더 강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계약 유지율 예측 모형 개선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끝까지 세미나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번 세션에서 몇 분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들에 대해 인사이트를 찾으셨길 바라면서 본 사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고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형을 개선할 때 다양한 분석 변수를 활용해서 그 모형을 개발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런 변수가 많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이를 해결한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모형 분석을 하신 분들이라면 흔히 아시는 케이스로 독립 변수가 많으면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과적한 문제와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성능 저하의 문제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모형에 관련 있는 변수들을 최대한 많이 포함하면서도 성능은 떨어지지 않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변수 선택 시 차원 축소 기법을 이용해서 변수를 1차적으로 정제하여 최적 변수 선택 및 구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머신러닝 기법 중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할 때 WOE 기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더미 변수를 사용할 때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한 기법으로 최대한 다양한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모형을 재학습해서 업데이트하는 자가학습 모형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재학습 모형은 신규로 포함되는 변수를 자동으로 추가해서 개선되는 모형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해당 고민사항은 모든 분석 모형들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일 텐데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서 모형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아직 쉽게 구현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구현한 자가학습 체계는 매번 최신 데이터로 모형이 만들어지고 변수들도 다양한 영역에서 잘 정의되었기 때문에 모형 재학습 시 변수의 가중치가 새로 반영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변수도 재구간화되어
새로운 구간의 점수로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어 만약 아예 새로운 변수가 모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구축한 모형이 최대한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최정의 모형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분석 모형의 정확도를 높인 그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해당 질문은 아마 교과서적인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서로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품질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이용해 최적의 분석 모형을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SDS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와 역량을 이미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마지막 세션에서는 신계약 유지율 예측 모형 개선 사례에 대해서 브라이틱스 AI 그 분석 솔루션으로 모형을 어떻게 구현하고 또 활용을 했는지 데모 시연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인 스코어 카드 기반 신계약 유지율 예측 모형 개선이라는 주제로 삼성 SDS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 브라이틱스 AI 데모 발표를 맡게 된 이면철 프로입니다. 저는 삼성 SDS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석 과제를 수행했고, 이 분석 과제 수행을 통해 얻게 된 성과와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번 세션은 그 실제 분석 사례에 대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목은 신계약 유지율 예측 모형 개선으로 금융보험과 관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험과 계약 관련 업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주제라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순서는 삼성 SDS도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 브라이틱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신계약 유지율 예측 모형에 사용되는 스코어 카드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틱스 AI를 이용하여 스코어 카드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을 데모 시연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형을 업무 활용 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S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 브라이틱스에 대해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브라이틱스 AI를 소개하기에 앞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컴퓨터에게 학습시킬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공공 데이터 중 90년대만 미국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령, 최종 학력, 근무 시간 등의 데이터가 있고 이때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가 연소득 5만 달러가 넘는 자료만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컴퓨터에게 학습을 하면 컴퓨터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모든 예측으로 5만 달러가 넘는다고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간에 있는 비어있는 데이터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정제하는 단계가 전체 분석 업무 시간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이후에 분석 모델을 선택하고 모델의 조건을 변경해가며 가장 성능 좋은 AI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튜닝을 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비로소 AI 서비스로 배포하게 되는데요. 배포를 하고 나서도 운영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가 학습했을 때와 변동이 없는지, 정확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브라이틱스 AI는 기업의 AI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플랫폼으로 제공하며 기업 내 분석 개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전처를 위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모듈, 분석 모델 개발을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AI 서비스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어널리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허브 모듈이 추가로 있습니다. SDS의 많은 우수한 개발자분들이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20년
2020년, 2021년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 포레스트가 발표한 포레스트 웨이브 가트너 매직 쿼드랜트 리포트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 AI 통합 플랫폼 중 유일한 케이스이며 글로벌 탑티어 경쟁사와 어깨를 나란하게 되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여기서 연주될 좋은 곡을 만들면 되겠죠. 자, 이제 좋은 곡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기한 유지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든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목표 산출물인 스코어 카드 모형이 무엇인지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자료 또는 데이터는 크게 범주형과 수치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범주형이란 정성적, 질적 자료로서 몇 개의 유한한 범주 또는 항목 중 하나의 값을 가지는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값의 크기 비교보다는 값의 발생 빈도가 더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형 데이터는 정량적, 양적 자료로서 수치로 측정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값의 크기 비교가 가능하고 저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평균, 표준 편차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고객 정보 중 하나인 어떤 직업인가를 나타내는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범주형의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숫자 형태인 연수입은 수치형의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측 모형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역할에 대한 구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x라는 것을 이용해서 y의 값이 무엇인지를 추정하는 절차가 예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측 대상이 되는 y를 우리는 종속 변수 또는 라벨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또 예측 시 활용하는 정보인 x는 독립 변수 또는 피처라고 정의합니다. 예시로 어떤 고객 A가 이 상품을 좋아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김 과장이라는 분이 고객 A의 나이, 성별, 직업, 자산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 상품에 대한 좋아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 성별, 직업, 자산 등이 독립변수가 될 수 있고요. 좋아할지 여부가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예측하는 룰은 저희가 모형이라고 하고 지금같이 범주형을 예측하는 경우를 분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스코어 카드 모형은 범주형을 예측하는 분류 알고리즘의 일종으로서 사용하는 독립변수가 범주형과 수치형이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yes 또는 no의 두 가지 중 하나만을 가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금융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파산 여부 예측, 또한 어떤 상품을 좋아하여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 그리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될 것인지에 대한 유지율 예측 상황 등에서 사용됩니다. 이 모형의 다른 이름은 크레딧 스코어 카드로서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신용등급 예측에서 시작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활용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분류 알고리즘 중에 유명한 알고리즘인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방식과 달리 예측값에 대한 가능성을 점수화하여 등급값 같이 제공합니다. 이런 결과 제공 방식은 관련 배경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 가능하다는 점과 표준 프로세스로서 모형 구현이 용이하고 또한 모델 결과에 연동 시스템 등의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결과가 이해하기 쉽고 모형 개발 및 적용이 빠르고 비교적 정확한 예측 결과를 제공한다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이론적으로 정립이 잘 되어 있고요. 공개 참고 자료도 다수 존재합니다. 구글에서 관련 용어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많은 페이지가 검색되는데요. 하지만 실제 적용 시에는 개발 프로세스상 분석과의 수작업이 많이 필요하고 적용 과정 중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타 시스템 연동들도 고려해야 돼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SDS의 분석 플랫폼인 브라이틱스를 기반으로 하여 브라이틱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빌트인 함수를 활용하고 저희가 그간 축적한 분석 경험이 녹아있는 많은 프리빌트 모형에서 필요한 부분을 참고하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시 그라운드 룰은 모든 분석 및 연동 과정은 브라이틱스에서 통합해서 수행하고 분석과의 수작업이 업계 모든 작업을 자동화, 즉 크림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범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스코어 카드가 개발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산출물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점수 변환표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변수 구간별 스코어 점수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연령, 주거 형태 및 수입을 사용하는 스코어 카드에 대한 점수 변환표 예시인데요. 이 표를 활용하게 되면 연령이 48세이고 집을 소유하고 있고 연소득이 4만인 고객의 총 점수는 각 변수의 구간값에 대응하는 이 스코어 점수를 합하면 705가 산출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출물인 등급표는 산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등급을 제공하는 것으로 등급 기준과 등급별 특성으로 구성됩니다. 예시 고객의 경우 705점이므로 등급표를 기준으로 하면 약 5등급으로 할 수 있고요. 이 등급표에 있는 예상 유지율이 83% 정도 수준의 유지율 가능성을 가진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브라이텍스를 활용하여 스코어 카드 모형 생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브라이텍스 구현된 화면을 직접 보시면서 개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세션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신계할 유지율 예측은 청약 또는 계약 시점에서 이 건이 중도 해지되지 않고 유지될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은 청약 또는 계약건이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필요 정보를 활용하겠습니다. 저희의 개발 목적은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신계약 유지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계약에 대해서 계약자 고객 그리고 상품 및 모집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수집된 정보를 브라이텍스를 활용하여 데이터 생성 및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생성은 수집, 전처리 및 영향도 있는 변수를 선정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었고 이 단계를 완료한 후 모델 생성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전체 공정에서 80% 이상이 소요되는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단계까지는 완료되었다고 가정하고 이후 모델 생성하는 단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코어 카드 모형을 만드는 절차는 크게 유의성 분석과 모형 개발 단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유의성 분석은 쉽게 설명드리면 독립 변수를 스코어 카드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며 다시 파인 크래싱과 코스 크래싱이라는 하위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모형 개발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생성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스코어 카드 모형을 생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스코어 카드의 최종 산출물인 점수 변환표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개발이 완료되면 저희가 확보할 수 있고요. 스코어 룰이라는 생성하는 단계가 완료되면 등급표가 생성되겠습니다. 이 두 단계를 저희는 편의상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브라이텍스 워크플로우를 구분해 작업하였으며 먼저 유의성 분석 워크플로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브라이텍스 모델링 화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으며 다음과 저희가 만든 유의성 분석이라는 모델에서는 이렇게 회색 화면 안에 여러 개의 타원형 요소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브라이텍스라는 것은 이러한 함수라고 불리는 이 하얀색 타원형을 연결해가면서 추가하고 연결해가면서 모델링을 굉장히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33,900건 정도의 보험 계약에 대한 고객, 상품 모집인 정보와 중도 해지 여부로 구성된 오픈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일반화를 염두에 두어서 실제 변수 이름 대신 변수를 번호로 구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는 18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ID, 즉 계약별 구분자 역할을 하는 시퀀스 변수와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는 0의 값을 부여하고 정상인 경우에는 1의 값을 가지는 유지 여부를 나타내는 타겟이라는 변수, 그리고 n타입 피처 00부터 n타입 피처 06이라고 이름 붙인 6개의 수치형 변수와 나머지 9개의 범주형 변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시작을 할 건데요. 본격적인 분석 수행에 앞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살펴보는 과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파이 차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종속 변수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유지 비율이 88.3%고 중도 해지가 약 17.7%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회사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17개 독립 변수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프로파일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데이터가 몇 개인지, 그리고 컬럼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결측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변수별로 범주형 변수인 경우 어떤 구간의 수가 각 구간에 몇 개 있는지, 혹은 그 구간의 클래스별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 화면을 보여드리면 독립변수 7번의 경우에는 1번이라는 구간값이 가장 많이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변수도 똑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수치형 변수인 0번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약 마이너스 0.00415고 최대값이 5.0914 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통계량도 집계해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유의성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단계는 다음에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판단 선택을 위하여 독립변수에 대한 분석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로서 직업과 연수입을 고려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군인이라는 직업이 유지 여부를 예측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즉 유의한지를 수치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제를 보면 4.5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정보 적용력이라고 정의하고 이 값이 클수록 유의한 구간값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은 이 직업이라는 변수 자체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군인과 경찰이 동일한 정보 제공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여서 필요한 경우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 판단과 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변수의 구간별 정보 제공력이 확인되고, 그리고 필요한 변수만 남게 되고 여러 개의 구간이 통합되는 과정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되게 단순한 모형이 생성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세 개의 판단을 위해서 파인 크래싱과 코스 크래싱을 수행하게 됩니다. 파인 크래싱은 구간의 정보력과 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코스 크래싱은 유사한 구간을 통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 절차는 데이터 생성 과정을 통하여 1차적으로 선택된 독립 변수들을 대상으로 비닝이라고 일컬어지는 구간화를 진행하고 수치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를 변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어느 정도의 정보 손실이 되지만 스코어 카드 모형에서는 모델 안정성과 모델 성능이 향상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독립 변수들 중 범주형으로 변경한 후 각 구간에 대한 정보력을 집계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보력을 다시 변수별로 재집계를 수행하고요. 변수별 정보력이 산출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변수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별 구간수는 10개 이하로 하고 구성 비율은 10% 이상이 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구간 통합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데모에서는 최소 구성 비율 8% 설정하였고요. 수행 과정상 가이드되는 수치들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지만 저희는 가장 많이 권장되는 수치를 기준으로 데모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연령값을 다음과 같이 연령 구간이라는 변수를 변형하는 과정이 구간화가 되겠고요. 연령대가 22에서 26세라는 정보가 유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를 산출하는 과정이 구간별 정보력 집계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연령이라는 것이 유지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줄까라는 물음에 해결하는 것이 변수별 정보력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구간 구성비가 적은 22에서 26세와 32에서 37세의 구간을 통합하게 되는 과정이 구간 통합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간화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구간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정보는 손실될 수 있지만 이상치의 영향이나 과적 합이 방지되기 때문에 모형의 안정성과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스코어 카드 모형 개발 시 반드시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는 수치형 독립변수에 대해서 수행할 예정이며 변수를 논문 등에서 권장되는 10개의 등분위 구간으로 나누고 각 데이터에 대한 구간값을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형 변수 0에 대해서 적용하는 결과를 살펴보면은 크기 순으로 0부터 배열한 다음에 다시 상위 10%에 대해서 등급 9라는 을 부여하고 상위 10에서 20%에 대해서는 등급 8을 부여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현 방법은 다음과 같이 코드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브라이틱스의 기능 중 하나인 디스크리트 퀀타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하려는 변수를 먼저 선정해 주고요. 버켓 넘버에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지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10을 넣으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각 변수에 대한 등급 구간이 자동으로 부여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7개 수치형 독립 변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구간화를 마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변수의 각 구간별 정보력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변수의 구간별로 전체 건수가 몇 건 되고 유지 건수가 몇 건 되고 해지 건수, 누적 유지, 해지 건수 등을 집계하게 되겠습니다. 이 값들을 이용하여 유지율, 유지 이탈 구성비를 계산합니다. 이 중 유지 이탈 구성비는 조건부 확률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의 정보력으로 사용할 WA, Weight of Evidence라는 것을 이 둘 값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각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참조해서 참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려하는 수치형 변수 0번의 구간, 첫 번째 구간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을 때 유지율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해당 구간에서 유지한 건수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지 구성비는 전체 유지 건수 중 해당 구간에 들어가는 건수의 비율입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각 변수의 구간별로 특성치가 계산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각 변수에 대해서 어떤 구간이 구성비가 다음과 11.7%, 유지율은 88%, 구성비, 이탈 구성비, WA 값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간별 특성치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변수별로 활용 가능한지 판단하는 작업인 변수별 정보력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변수 선정 시에 고려하는 값은 변별력과 안정성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변별력은 이 변수가 예측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여부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포메이션 밸류, IV라는 지표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유지 구성비와 이탈 구성비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 이상이 권장되는데 상황에 따라 2 이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데모에서는 지금 이 기준값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수의 구간별 분포가 안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정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저희는 지표로서 Population Stability Index, PSI라는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모델의 개발용 데이터에서의 발생 비율과 검증용 데이터에서의 발생 비율의 차이로 계산되는데요. 이 값이 작을수록 안정적인 변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6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이 두 값을 계산하면요. 다음과 같이 PSI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 만족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변수 중에서 10번 변수가 IV 값이 0.49로 1 미만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2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변수는 제거하고 나머지 15개 변수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15개의 변수가 선택되었는데요. 이 변수들에 대해서 구간이 몇 개인지 혹은 구성비가 8% 이하가 되는 구간이 존재하는 변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한번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면은 구간수가 너무 많은 변수는 2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구간이 존재하는 변수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8개 변수들에 대해서 코스트 크래싱이라는 단계를 이용해서 구간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먼저 구간수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간의 수가 11개 이상 되는 2개 변수에 대해서 구간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구간 정보력이 유사한 구간끼리 서로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분석가가 수동으로 순행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인데, 저희는 디시전 트리 회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모형 접합 결과와 동일한 W로 예측되는 구간들을 하나의 구간으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독립 변수를 피처 번호로 사용하였고요. 라벨을 WOE 값을 사용하여서 이 회귀 결과를 이용하여 저희는 구간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구간의 수가 12개인 7번 독립 변수에 대한 처리 결과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는데요. WE 값이 비슷한 25.64와 29.29로 비슷한 두 개의 구간이 하나로 통합되었고요. 그 다음에 62.37과 65.28인 7번 구간과 2번 구간이 하나의 구간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해주면은 구간 두 개가 줄었기 때문에 10개 이하로 구간이 생성되게 됐습니다. 예, 다음으로 구간을 적은 비율을 갖고 있는 구간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구간의 구성 비율이 작은 8% 정도의 8% 이하인 구간을 다른 유사한 구간으로 통합하는 방식인데요. 적은 구간에 대해서 다른 구간과 WE 값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구간으로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아까하고 유사하게 저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걸 수행했고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K-Nearest Neighbor, KNN 분류 알고리즘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소규모 구간이 가장 비슷한 정상적인 구간, 예를 들어서 9번 피처에 대해서 3번 구간은 2번 구간으로 통합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각 소규모 구간이 가장 비슷한 정상적인 구간과 통합될 수 있습니다. 자, 유의성 분석까지 마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15개 독립 변수들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7번 독립 변수 같은 경우에는 구간수가 5개로 정리되었고요. 각 구간별로 구성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간은 2번, 5번, 8번, 4번, 10번이 하나의 구간으로 통합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된 구간에 대한 WOE 값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성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스코어카드를 개발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모형 개발 워크플로우에서 수행되었으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형을 개발하는 단계는 먼저 원 데이터에 대해서 유의성 분석 결과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모형 갱신 주기와 유의성 분석 갱신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단계로 분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종속 변수에 대해서 불균형을 처리하고 로지스트 회귀 모형을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학습 후 상황에 따라 회귀 개수의 스케일 조정이 필요한데요. 이 조정된 개수를 이용하여 각 학습 데이터의 계약별 스코어 점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등급 기준을 산출하게 되었고, 등급별 특성을 집계하여 이 모형의 예상 성능을 산출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유의성 분석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개발되는데요. 보시면 되게 많은 함수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표준화된 형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쉽게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의성 분석 결과가 된 걸 하나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원래 데이터 값이 다음과 같았을 때 저희 유의성 분석 결과를 적용해 WOE 형태를 변형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불균형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중도 해지와 유지의 비율이 1대9 정도의 굉장히 불균형이 된 데이터입니다. 분류 모형에서는 이 같은 불균형 데이터 상황에서는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리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오버샘플링, 언더샘플링, 그다음에 웨이트, 스모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는 스모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코어 카드에서는 이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크게 성능 개선이 되지 않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이 스코어 카드를 스모트를 적용했더니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했더니 다음과 같은 정기 분포가 가까운 종형태의 대칭형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스모트를 쓰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스모트라는 것을 적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원래 데이터와 다르게 유지와 중도 해지가 1대1 정도의 유사한 비율을 가지는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겠습니다. 이 처리가 된 데이터를 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유의성 분석 결과를 적용하고 스모트까지 처리가 되면 불균형 데이터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류 알고리즘의 하나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학습하게 되겠는데요. 이 과정은 모델의 가장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려는 피처를 설정해주고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값을 설정하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쉽게 저희가 핵심으로 갖고 가야 되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회귀계수 스케일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귀계수가 음수가 나오는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 대한 문제점은 유지율이 낮은 구간의 점수가 유지율이 높은 구간보다 점수가 더 높게 부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 계산 과정상 지수 형태의 회귀계수 형태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스코어 카드에서는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서요. 이럴 때는 일반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해당 변수는 영향력이 작다고 가정하여 제거를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겪은 상황에서는 해당 변수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저희는 제거가 아니라 이 회귀계수에 대해서 스케일을 조정하여 모든 개수가 0 이상이 되는 걸 보장하게 되겠습니다. 이 스케일링 방법은 원래 회귀 개수들을 약간씩 옆으로 양의 방향으로 시프트 시키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피처 5번이 가장 적은 회귀 개수, 음수 회귀 개수를 가졌고요. 이거를 변형을 해서 약간 마이너스 0.16만큼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게 돼서 변형된 회귀계수를 저희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변형된 회귀계수를 보시면 전부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음수 문제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지스틱 회귀 결과를 이용해서 점수를 설정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피트하게 되면은 로짓이라는 값, 오즈라는 값, 그 다음에 probability, 그다음에 이 probability 이용한 예측값이 나오게 됩니다. 로짓은 정의당 회귀 분석의 결과로 바로 계산되는 숫자 값인데요. 일반적으로 분석 단계에서는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스코어 카드 개발에서는 로짓 값이 필요하여서 이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각 데이터별로 로짓 값은 다음과 같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 로짓 값을 활용해서 저희는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스코어 점수를 선정하겠는데요. 스코어 점수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똑같이 C등급인데 C등급의 3점이라고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것과 C등급의 7점이라고 보여줄 때 사람들은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낮게 점수가 나오지라고 점수에 너무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운용 적용에 많은 사용자들이 거부감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 체계는 빈번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스코어 점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쉽게 변경해야 된다는 저희는 상황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수 계산 시 비즈니스적인 요구로 되는 최대값, 최소값을 고려하고 아까 방금 계산한 로짓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팩터와 오프셋이라는 것을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 팩터와 오프셋을 이용하면 점수가 저희가 원하는 점수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점수가 조정되게 되겠습니다. 저희 데모에서는 점수 구간이 400에서 1000점이 내에 구현하였습니다. 0에서 1000점보다는 조금 거부 반응이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수대를 한번 고려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저희는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구했습니다. 아까 변수에 대한 정보 제공력을 나타내는 WOE,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한 얻은 개수, 그 다음에 점수대를 조정하기 위한 팩터와 오프셋을 이용해주면 각 구간별 점수가 계산되고 이 점수를 다 변수 단위, 계약 단위로 합쳐지게 되면 저희가 계약에 대한 스코어가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얻어진 점수 분포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지금 저희가 아까 스마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아주 정규 분포와 비슷하게 대칭 형태로 잘 나오게 되겠고요. 각 데이터 계약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가 589점, 576점, 806점의 점수가 저희는 얻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점수까지를 다 계산하면은 저희가 끝난 게 아니라 이 점수를 이용해서 등급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좀 더 등급이 있어야지 사용자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수를 다시 이용해서 등급을 계산하는 과정을 또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해진 스코어 점수를 이용해요. 전체적 스코어를 좀 더 쉽게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8개의 구간으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데모에서는 8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였는데 등급수와 등급별 구성비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기준은 대칭 형태로 상위 5%와 하위 5%를 가장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전체의 또 15%, 하위 또 15% 정도를 다음 등급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부여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854점 이상이면 1등급, 그 다음에 543점 미만이면 8등급 형태로 등급이 부여되겠습니다. 이 구간 등급별로 각 등급에 대한 특성치를 집계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저희가 하나의 산출물인 등급표가 산출되게 되겠는데요. 1등급에 대한 이탈 비율, 유지 비율, 그다음에 이탈률, 유지율, KS, PSI 등의 지표가 계산돼서 이 등급에 대한 특성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급표가 실제적으로 연동 시스템에 전달돼서 연동 시스템에서 스코어 카드 점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한 모형이 진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모형인지 성능을 확인하는 작업이 남았는데요. 스코어 카드의 등급별 종속 변수 관련 특성치를 집계해서 이것으로 성능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 지표로는 변별력 지수와 오차율 지수를 사용하는데요. 변별력 지수로서는 KS 통계량이 사용되고 오차율로서는 에러 레이트가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KS 통계량이 30% 이상 되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오차율은 10% 이하를 권장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모델은 보시는 바와 같이 KS가 48.5로 굉장히 우수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차율도 1% 미만으로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서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주소가 브라이틱스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접속해 보시면 오늘 설명드린 스코어 카드 모형을 유스 케이스에 스코어 카드 기반의 서비스 에이지 고객 예측 모델로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신데요. 이 스코어 카드 기반의 서비스 에이지 예측 모델을 클릭하시면은 좀 더 설명과 분석 결과 보기를 통해서 오늘 보여드렸던 분석 결과에 대한 브라이틱스 리포터를 조회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금융 외의 다양한 사업군에 대한 분석 모형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형을 업무에 활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계약지, 계약 모집인들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계약은 점수가 890점으로 저희 기준에 의하면 1등급 계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각 지표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 높은 점수를 얻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신데요. 이렇게 나오면 관련자분들은 이 계약은 유지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계약 같은 경우는 좀 나쁜 계약, 유지율이 나쁘게 예상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점수가 532점, 8등급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까 계약과 달리 많은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 모집인 관련자분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요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걸 리스크 팩터라고 고려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식으로 노력을 해서 터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터치 과정을 통해서 이 계약이 중도되지 않게 노력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관점에서 그 디시전 메이커 측면에서의 스코어 카드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희 각 등급별로 7월, 8월, 9월에 이 계약 건수가 다음과 같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유주율을 알기 때문에 이 유주율과 등급별 계약 건수를 이용을 하면은 뭔가 새로운 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7개월 후의 상태를 예측한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7개월 후인 2월, 3월, 4월에 유지율은 90%, 85.5, 84% 정도 된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4월에 유지율이 저희 목표 수치보다 좀 낮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위해서 뭔가 리스크 헤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 리스크 헤지를 수행하면서 좀 유지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모형의 평가는 어떤 모형이 랜덤하게 예측하는 모형보다 예측력이 유지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평가는 예측력, 해석력, 효율성,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수행되는데요. 주로 예측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평가는 모델 개발 과정에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모델 선정 시, 파라미터 튜닝 시, 또 성능 확인 등의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수행되겠고요.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한 후에도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는 형태로 개발 및 평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운영 데이터에도 목표하는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퍼포먼스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퍼포먼스 모니터링은 운영 데이터 기준의 예측값을 생성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실제 결과를 수집하여 예측값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산출하고 목표 수준과 비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목표 수준 이하로 성능이 나오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모형을 개선하는 과정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는데요. 먼저 운영 정확도를 산출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는 변수별, 구간별, 구성비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때 유의성 분석을 재수행하는 것으로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급별 유지 예측 성능 지표를 조회하게 하여서 운영 데이터에서도 목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단순히 목표 수준과 비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목표 수준 이하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요인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수행하는 것이 저희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운영 적용 후에 모형 활용을 통한 업무 개선 효과 검증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7개월 전 모형 적용 결과 100명이 이탈 위험자가 도출되었고 확인해보니 100명 중 98명이 이탈했다고 했을 때 데이터 분석 모델로선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모델 결과를 제대로 활용 안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예측자 100명 중 이탈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측력 측면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모델 결과를 잘 활용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예측 결과의 정확도보다는 업무가 얼마나 개선하여서 이 유지율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성과 검증 과정도 반드시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기한 유지율 예측 모형에 대한 브레이틱스를 구현한 사례 데모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실제 분석 사례와 또 관련 이론들을 공유해 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최신 분류 기법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스코어 카드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스코어 카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기반으로 구성되는데요. 구형된 모델을 연계 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용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최신 알고리즘의 경우 예측 결과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활용해야 하는 계약 유지원 업무에서는 최신 알고리즘의 활용 니즈가 현저히 낮다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예측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연계 시스템과의 안정성까지 고려했을 때 스코어 카드 기법을 이용한 예측 모형 구형이 최적의 구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드신 이 모형을 저희 회사에 적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데이터만 준비되어 있다면 적용까지 약 한 달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데이터 분석 공정의 80%가 데이터의 준비에 소요되므로 데이터 상태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유지율은 회차별로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아, 지금 데모는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회차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회차율 유지율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회차별로 별도 모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라도 회차별로 타겟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영향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차별로 분리해서 만드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Q&A 세션까지 모두 마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삼성 SDS의 브라이틱스 AI와 함께하는 AI 기반 실시간 데이터 분석 마케팅과 또 고객 로열티 향상 전략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